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스볼 큐브의 이승용입니다. 자, 오늘은 뉴욕 매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뉴욕 매치가 지금 어메이징 매치라는 표현으로 약간은 조금 비꼬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에즈 사건이 있었고, 바에즈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번 시즌 대행 GM직을 수행하고 있는 잭 스캇이 음주운전에 걸려서 또 이제 체포가 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잭 스캇 얘기부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잭 스캇이 8월 31일 저녁에 뉴욕주에 있는 와이플레인이라는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다가 경찰한테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한테 발견이 돼서 와이플레인 지역 경찰이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잭 스캇을 발견을 했고, 잭 스캇을 깨워서 이제 음주 검사를 해보니까 음주운전이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가 됐고, 뉴욕 매치 구단에서는 일단 잭 스캇이 더 이상 팀과 함께 이동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일에 뉴욕 매치가 사실상 잭 스캇을 보직해임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바에즈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일주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잭 스캇이 현직 대행 GM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번 시즌 매치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샌디 엘더슨이 사장으로서 처음으로 한 일 중에 하나인 자레드 포터라는 GM을 임명을 했죠. 자레드 포터를 임명을 했는데, 자레드 포터 역시 이제 성추문 사건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해임이 되고, 자레드 포터가 해임이 된 다음에 대행 GM직을 수행한 게 잭 스캇인데, 잭 스캇 역시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음주운전에 걸리면서 이제 사실상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GM 2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이렇게 해임되는 일을 겪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죠. 이제 미키 캘러웨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매치의 감독은 아니지만 매치 감독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기자들, 여기자들에게 이제 성추문 사건을 일으켰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야구계에서 퇴출된 상태고요. 그래서 미키 캘러웨이 사태가 이제 올해 초에 또 터지면서 다시 한번 뉴욕 매치가 이제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1년 내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는 필드에서, 이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바에즈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매치는 현재 내외적으로 굉장히 큰 일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에즈 사건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매치와 내셔널스와의 대결에서 매치가 승리한 경기였는데, 바에즈가 홈런을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썸다운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썸다운 세레모니가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던 와중에 바에즈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썸다운 세레모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요약을 하면, 관중들이 우리를 야유하는 것만큼 우리도 관중들을 야유할 자격이 있다. 뉴욕 매치의 팬들은 조금은 심한 것 같다. 조금은 우리를 너무 심하게 야유하는 것 같다. 이 대답이 이제 크게 화제가 되면서 뉴욕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바에즈가 팬들에게 야유를 보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대서특필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여기다가 기름을 붓냐면 스트로먼이 여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 전에 우선 바에즈 말고도 린도어 같은 선수들이 썸다운 세레모니를 한 게 밝혀지면서 팬들이 점점점 불만이 쌓이고 팬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사이에, 스트로먼이 자기 트위터에 기자들은 모든 걸 확대 해석한다,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보도할 내용은 아니었다, 이러면서 약간은 바에즈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트위터에 올리게 되고요. 이 트위터에 팬들이 댓글을 다는데, 스트로먼은 또 굳이 팬들과 설전을 벌이면서 이 트위터에 댓글도 많아지고, 이 트위터가 자꾸 이제 리트윗이 되면서 사건이 점점 더 커집니다. 언론이 크게 만든 것도 있지만 스트로먼이 여기다가 기름을 부은 것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스트로먼의 이런 트위터를 누가 리트윗을 하냐? 케빈 필라와 타이완 워커가 리트윗을 합니다. 타이완 워커는 여기에다가 이제 웃는 이모지를 올립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너무 즐겁다, 너무 재밌다라는 식의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모지 3개를 요 트위터 리트윗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팬들은 타이완 워커, 케빈 필라, 린도어, 스트로먼, 이런 선수들이 다 바에즈의 입장에 동의하는 거 아니냐, 팬들도 야유를 받아야 된다, 팬들을 약간은 무시하는 이런 바에즈의 입장에 이런 주요 선수들, 팀의 주요 선수들이 모두 다 동의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팬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내용이 점점 커집니다. 이 다음에 이제 스티브 코엔 구단주라든지 샌디 엘더슨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를 하죠. 성명을 발표하고 팀 미팅을 이제 소집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바에즈가
사과를 하게 됩니다. 바이즈가 사과를 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경기들에서 바이즈가 굉장히 헛슬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썸다운 대신에 썸업을 하는 세레모니를 하고 또 팬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걸 용서하는 팬들도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댓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니모, 맥닐, 디그롬, 알론소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매치에서 데뷔를 해서 매치에서 성장하고 있는 매치의 진짜 코어 선수들, 이 선수들도 바에즈나 린도, 케빈 필라 같은 선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팬들이 그걸 굉장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론소나 니모 같은 선수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있던 선수들, 원래 팬들이 사랑해서 팀의 코어로 성장해주길 바랬던 선수들은 오히려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팬들의 이런 답답함이나 팬들의 이런 의문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스트로머는 토론토에 있을 때도 이 클럽하우스 내의 상황이나 이런 라커룸 내의 상황을 자꾸 트위터로 얘기를 하고, 트위터로 대표적으로 이제 그리치과 다툼이 있었죠. 트위터로 이제 동료들과 설전도 벌였고, 그래서 토론토 입장에서는 2019년에 사실 스트로먼이 기록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로먼을 트레이드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팀 내의 그런 평화, 팀의 케미스트리를 위해서 트레이드를 했던 건데, 케빈 필라도 토론토 출신이고요. 타이완 워커 역시 작년에 토론토에서 굉장한 활약을 해줬고 이번에 이제 매치와 계약을 하게 됐는데, 타이완 워커가 뉴욕 매치랑 계약을 하니까 토론토 팬들 중에는 저처럼 이런 걱정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트로먼과 타이완 워커가 있는 매치의 클럽하우스는 과연 평화로울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매치 팬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선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코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가만히 있는데 굴러온 돌인 저 선수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선수들을 잘 키워놓고 영입을 잘못해서 우리의 리빌딩이 망가질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느낌, 이런 느낌을 이제 현재 매치의 팬들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만 해도요, 매치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내부적인 필터링은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외부 로펌에 이제 의뢰를 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다음 편에 제가 더 길게 얘기할 건데, 수사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한두 명이 걸려 나온 게 아니에요. 타격 코디네이터, 마케팅 책임자, 인사과 책임자 해가지고 매치 조직 내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 중에는 이제 해고되는 인물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부 조직이 거의 물갈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파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3월에 일어난 내부 수사가 굉장히 큰 파동을 또 불러일으켜요. 이게 언론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뉴욕 매치 구단 내부적으로는 큰 홍역을 또 치르고 시즌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스티브 코엔이 구단을 인수한 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쯤 되면 뉴욕 매치 팬들이 또야? 또 우리야? 왜 조용히 지나가는 시즌이 없지? 아니, 시즌이 아니라 왜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지? 이런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만 한데, 제가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를 좀 해봤어요. 뉴욕 매치는 왜 이렇게 불운한가? 뉴욕 매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 이제 익명으로 인터뷰에 응한 매치의 전 직원들에 의하면 다 같이 매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톡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톡식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 굉장히 유해한, 유독성의 뭐 그런 뜻인데, 결국에는 이 직장 자체가, 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조직이었다, 굉장히 유해한 조직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전에 나왔던 보도들과 이제 합쳐지면서 조금 더 자세한 매치의 상황이, 매치의 내부 상황이 이제 밖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추가 조사를 해보니까 매치가 언제부터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했나, 매치라는 구단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나 라는 걸 알아보니까 1980년대 이 프레드 윌폰 가문이 매치를 인수하면서부터, 그리고 이 윌폰의 가장 친했던 동료 파트너가 바로 버니 매더프입니다. 버니 매더프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버니 매더프는 우리가 흔히 폰지 스킴, 폰지 사기라고 말하는 이 금융 사기, 다단계 사기의 대표격인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윌폰 가문과 굉장히 가까웠고, 윌폰 가문의 이런 자금을 운용해주는 역할도 맡았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치의 운영에도 관여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뇌피셜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사에서 나온 증언들, 그리고 뉴욕타임스나 뭐 애슬레틱 같은 데서
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윌폰 가문이 버니 매도프로 하여금 매치 운영에도 깊게 관여를 하게 했다. 단순히 관여가 아니고요. 이 폰지 사기의 일부가 뉴욕 매치였다라는 주장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얘기가 방대하고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바비 보니아라든지 이제 뉴욕 매치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이름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에 이어서 오늘은 뉴욕 매치에서 터진 사건들을 정리해봤고 다음 편에서는 뉴욕 매치에서 왜 자꾸 이런 사건들이 터지나 대체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뉴욕 매치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뉴욕 매치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터지나 왜 제가 생각하는 스티브 코엔이 현재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샌디 엘더슨을 해고하고 뉴욕 매치의 그런 구단 내부 시스템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지 구단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을 다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에 조금 더 심도 깊게 긴 빌드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재밌으니까 뒷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재밌는 영상이 될 거니까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